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앤타로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신 것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다음 나의 연애 상대가 누구일까예요. 조금 오랜만에 가지고 온 주제예요.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고, 또 제 이 다음 연애 상대 들으신 분들 보면 이제 후기에 또 막 달려요. 댓글이나 막 보면은 꾸준히 달려요, 여러분. 진짜 옛날 영상에도 그때 당시에 그 날짜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 지우님 진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하고 지금까지도 옛날 영상에도 꾸준히 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 후기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영상에도 이제 시간이 또 흐르고 이러는 만큼 어떤 사람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볼 거고, 관계적인 특징들 위주로 좀 볼 거고요. 독특한 특징이 있으면 그 독특한 특징 위주로 풀어 나갈 겁니다. 상대방의 외모가 나오면 외모, 직업이 나오면 직업, 성향이 나오면 성향, 아니면 두 분의 상황이 조금 독특하다 그럼 그 상황을 전개로 어떤 식이 주가 돼서 풀어나갈진 몰라요. 다 하나하나 찔끔찔끔 나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팩트로 이렇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 그림으로 뽑으실 분들은 아래 제가 타임라인 적어 놓을 테니까 그림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제가 진짜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 영상을 밖에 없으니까 영상에 넣어 드리는데, 저한테 이렇게 커피 한 잔씩 하셔라 이렇게 해주시고 막 진짜 후원, 그 커피 후원 있죠. 그래서 너무 귀엽죠. 근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리딩 듣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꼭 이름을 적어주시는 분들도 이름 제가 꼭 기억하고, 이름 안 적어주시는 분들도 그냥 멘트만 적어서 저한테 커피 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얼마가 됐든 그건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 그러나 진짜 그때마다 순간순간 딱 볼 때마다 그 진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고 더 잘 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걸 바라고 기도해요. 저도 그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내주신 거 다 잊지 않고 있으니까 저희 이렇게 오래오래 리딩하고 하면서 같이 힐링하고 웃고 울고 힘내고 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챙기시고, 여러분, 구독자분들도 멤버분들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1번 분들 리딩 들어갈 거예요.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정말 운명적인 커플이에요.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또 서로가 서로밖에 없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인정하는 커플이다. 장기 연애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커플이고요. 그러니까 미래, 다음 연애기 때문에 미래 연애지만 그래도 우리 뭐 커플에 딱 몰입해서 조금 볼게요. 막 다음 연애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우리 커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차피 사귈 거니까.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나와 어느 정도 조금 거리가 있거나 이게 물리적 거리, 마음, 심리적 거리 다 똑같아요. 심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상대방이 나하고 거리가 있다가 서서히 친해지는 느낌이고요. 물리적으로도 나와 좀 많이 떨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 좀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그 계기 덕분에 더더욱 친해지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먼저 마음을 열지는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호감을 갖고 있고 좀 좋은 감정, 이성적으로 좀 두근두근거리고 뭐 동성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이렇게 대입해서 봐주시면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두근두근거리는 이 마음이나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먼저 좋아하는 감정이나 이게 누가 더 먼저 할 것 없이 여러분은 상대에게 갖고 있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좋고요. 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 자체가 오랫동안 이어져 오다가 상대가 나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계기가 딱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에서 어떤 계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왔다기보단 이거는 이제 리더분들마다의 직관풀이이고 상대가 나에게 먼저 다가온다. 그러나 어느 정도 거리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다가오는 단계가 존재할 것이고 시간차가 조금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상대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받아줄까요? 아니죠. 내가 상대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석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가 다가오고 결정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 상황이 있을 것인데 그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나도 당신 굉장히 좋아한다. 나도 당신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나 예전부터 당신 많이 마음에 들어 있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었다.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분은 결혼까지도 생각하지 않을까? 좀 그 정도로 진지한 만남을 갖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의 내면의 단단함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사람이 바쁘거든요. 이 사람 좀 바빠요. 이동에 대한 카드들도 컬러 카드를 봐도 지금 완드 2번 카드를 봐도 좀 들어와 있고 이 두 사람이 조금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상대방보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좀 지지해 주거나 여러분이라는 큰 그릇에 상대가 담아져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느낌적으로. 그랬을 때 상대가 여러분의 이 존재감 안에서의 안정감을 느끼고 심적으로도 이 사람이 든든함을 느낄 거예요. 그게 뭐 여러분이 성별이 어떠냐에 따라서 혹은 뭐 여러분이 직업적인 것이 어떤 서로 얼마나 차이가 나냐에 따라서 또 누가 뭐 어떤 직업의 성향을 띠는지에 따라서 내조냐 외조냐 이게 또 다르겠지만 내가 여러분이 상대방을 좀 내조하거나 외조하거나 약간 좀 서포트해주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은요. 힘든 일을 좀 막 겪고 본인이 이제 이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발돋움을 하는 시기예요.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상대방이 이 커리어적인 부분이나 직업적인 부분,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큰 꿈이 있고요. 여러분을 만날 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계획한 게 머리에 굉장히 많고, 꿈도 크고, 야망도 있고, 또 해야 되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지금 꿈꾸고 있다. 그래서 당신하고 이렇게 만나게 될 때 내가 이런 부분은 약속해 줄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다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서운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달라라는 등의 두 분이 좀 합의를 보거나 타협을 해야 하는 지점은 확실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타협이 잘 되실 거예요. 왜냐면 상대나 여러분이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흙과 물 같은 느낌이에요. 흙과 물. 그러니까 되게 서로에게 무해해요. 무해하고 막 상반된 느낌도 아니고 스며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탁 가라앉을 수 있는 약간 흙과 물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게 뭐 서로 두 분의 어떤 별자리라든지 사주라든지 이거는 추후에 우리가 만나보면서 살펴볼 부분이지만
상대나 나나 물과 흙, 이 분위기, 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났을 때 스파크가 튀거나 확 튀거나 누구 한 명이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좀 불 같다거나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불이 또 장점이 되는 커플들이 있는데 여러분과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좀 불 같거나 팍팍 튀거나 이런 게 서로가 좀 감당이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성향이. 근데 두 분이 되게 잘 만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믿고 본인에 대한 커리어에 대한 부분, 뭐 본인의 꿈, 계획, 지금 현재 상황 이거를 좀 진지하고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재미는 없고 뭐 로맨스가 없다라고 느껴지더라도 여러분이 상대방을 이 사람은 지금 나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이게 굉장히 큰 연인 관계에서 진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두 분이 굉장히 성질은 비슷한데 외향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도 닮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두 분이 외모적인 부분이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차갑게 생겼어요. 그럼 상대도 차갑게 생겼을 거예요. 내가 조금 되게 선한 이미지다. 그러니까 예쁘고 잘생기고 날카롭게 생기고 좀 무뚝뚝하게 생기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선한 이미지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선한 이미지야. 그럼 상대도 선한 이미지일 거예요. 1번 분들은 상대가 어떤 외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별론데 상대도 별로겠네요. 저는 이런 댓글을 개인적으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막 별로다. 이 아니야. 별로 아니야. 별로인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김새든 어떤 분위기든 간에 여러분의 분위기나 인상이나 이런 아우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대가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두 분이 그래서 굉장히 닮은 커플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1번 분들은 서로 굉장히 닮았어요. 성격이 닮은 것도 맞지만 성격이 닮았다기보다 성격은 다를 수 있는데 굉장히 비슷한 성질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뭔가 누구 하나 모난 점이 없을 거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상대와 외모적으로도 비슷한 분위기예요. 그건 어떻게 알아차리면 되냐? 어떻게 생겼냐? 나를 보면 돼요. 나와 되게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상대방 성격 같은 경우는 냉철하고 좀 감정 조절 굉장히 잘하고요. 좀 감정을 좀 삭히는 스타일이에요. 성격 자체는. 그래서 약간 냉정해 보일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만의 따뜻함과 이해심이나 배려심으로 이 사람이 원래 성격이 이렇구나 이걸 이렇게 좀 헤아려 주시면 상대는 나한테 고마워서 10마디고 1000마디고 다 보답해 줄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 표현 잘해요. 성격 자체가 그럴 뿐이지 사회생활을 하고 보여지는 성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절대 이 사람이 서운해하게 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두 분이 되게 잘 통하거든요. 그러시면 되는 거고 나이 차이도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비슷해 보이고 여러분이 조금 더 이 사람보다 성숙한 느낌은 나요. 이 사람보다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은 좀 보여지고 있고요. 상대방은 절대 쉽게 흥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흥분하지 않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 사업이나 일이나 좀 진행 과정에 있는 사람, 그 다음 걸 준비하는,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사람, 직장이라 그러더라도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나 출장을 갈 계획이 있다거나 사업을 준비할 때도 이거 말고 다른 사업까지 이 투 스텝으로 넘어가려는 시점에 있는 사람, 모두가 합심해서 도와주고 같이 뭔가를 진행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직업적인 성질로 보자면. 그 직업적인 분류를 하자면. 아셨죠? 일본 분들은 굉장히 닮아 있다. 인꼬 부부 같은 커플이다. 너무 무해하고 되게 평온해. 이 리딩을 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2번 분들 리딩 들어갈게요. 2번 분들 같은 경우는 두 분이 굉장히 극적인 상황에서 만나시게 된다. 서로가 서로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그 일상을 잘 보내고 있다가 내 주변 인물, 서로가, 그러니까 주변 인물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게 되는 케이스고 소개팅으로 차라리 만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진짜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우리가 얼굴을 보게 된다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극적인 느낌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서로 좋은 상황을 막 보내고 있다가 만나는 극적인 느낌이 아니라 서로가 조금 힘든 상황이 있죠. 상대방 쪽에서도 막 중요한 일을 다 끝내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났을 때의 상황. 그때 여러분이 눈에 들어오고 여러분도 데스카드와 지금 소드카드 보이시죠? 이제 강을 건너고 있죠? 모든 한 차례 뭔가가 끝나. 관계적으로도 끝나든 뭐 직업을 내가 옮기는 일이 됐든 그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됐든 다 다를 거예요, 상황이. 그러나 내 상황에서 뭔가가 하나의 이슈가 끝나. 정리가 돼. 완전히 끝나. 그랬을 때 여러분이 심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거나 힘들 순 있어요. 왜냐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그렇게 편하진 않죠. 편해 보이진 않아요. 심지어 그리고 내가 되게 불편한 느낌이에요.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내 원래 상황이 약간 불편하고 조금 이게 맞나 싶고 이렇게 되는 게 맞나? 내 인생에 왜 이러지? 예를 들면 뭐 내가 연애가 좀 그런가? 뭐한가?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후회나 한탄스러움을 좀 표현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상황이 아닐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인의 상황에서 중요한 일을 끝냈을 거예요. 결정을 하고 끝내고 관계적인 것도 다 정리를 하고 그 상황에서 연애의 생각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두 분이. 제가 말하는 극적인 상황의 디테일은 이 부분이에요. 상대나 나나 연애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상태예요. 연애를 미치게 막 하고 싶다거나 사람을 막 만나고 싶다거나 내가 사랑하고 싶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두 분이 만날 때. 근데 굉장히 극적으로 두 분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진짜 설령 여러분이 뭐 뭔가를 막 배우러 다녀. 뭐 어떤 모임을 나가. 사람들하고 사교 모임을 해. 내가 일에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배워. 어디 학원을 가. 과외를 받아. 아니면 내가 진짜 뭐 어디 뭐 행사에 참여해. 커뮤니티에 참여해.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애랑은 별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개발시키고 있을 수도 있겠고, 하나의 뭔가가 좀 정리가 되고 끝난 시점에서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밀려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가 끝났지만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때 다가오는 한 사람, 상대라는 겁니다. 상대한테도 본인은 연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 사람은 바빠요, 여러분. 저 사람은 굉장히 신중하고요. 되게 심사숙고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을 만나는 시점에. 그리고 이 컬러 카드도 그렇고 여러분, 이 굉장히 정신적인 영역을 나타내요. 그래서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좀 레벨이 좀 고차원적인 정신 상태에 머무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때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분이 어떤 연애를 하시게 될 거냐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성숙한 연애를 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상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레벨로 올라왔어요. 나는 어떠한 것을 끝내고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후련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를 끝낸다는 건. 끝나고 정리하고 나아가는 시점에서 상대방을 보게 되는 거고요. 상대방 같은 경우도 뭔가를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완전히 딱 내렸어. 진짜 셧다운을 딱 해버렸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딱 눈앞에 모든 걸 다 닫아놓고 다 끝냈는데 질서 정리 다 해놨어. 근데 여러분이 슬며시 들어와요. 내 인생에. 이렇게 두 분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인연이 어떨까요? 굉장히 귀하겠죠. 집착 같은 건 없을 거예요. 귀하다는 게 집착하고는 다른 거고, 다만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깊고 성숙하고 신중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두 분이 뭔가 정리가 막 끝났고 이 연애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표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상대방이나 나나 누구 한 명이 막 적극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랑인가 싶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내 진짜 인연인가? 연인이 맞는 건가?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연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나? 저 사람은 그럼 날 좋아하는 게 맞나? 저 사람의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도 헷갈릴 수도 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야. 나를 보고 저 사람 연애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고 저 사람 또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일인데 내가 너무 헛물 켜는 거 아닌가? 나도 그리고 연애할 상황 아니었잖아 이러면서 두 분이 한 번쯤은 서로 만난다 그래도 오해 때문에 멀어지거나 잠깐 관계를 중단하거나 그랬다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특징이, 독특한 특징이 하나 보인다면 그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를 뭐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이러면서 어떻게 딱 눈에 띄었는데 그때 바로 불 붙는 게 아니라 그때도 침착해. 그때도 조용해. 그때도 심사숙고해. 그러면서 서로를 멀리서 지켜봐. 이 시간이 좀 꽤 될 거예요. 정신적으로 에너지 세계가 그 차원이 높잖아요. 성숙하고요. 굉장히 그리고 마음을 쓸 거예요, 아마. 현실적으로는 굉장한 그 두뇌 싸움, 이거를 두 분이 서로 밀당한다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두뇌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라 두 분이 만날 때만큼은 철저히 이걸 배제시키고 마음으로 들여다보려고 할 거예요.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게. 그 마음으로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이나 지금 상황이 좀 다르지만 비슷하잖아요. 두 분이 비슷할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간을 갖고 텀을 두고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조금 한 발치에 좀 물러나서, 그러니까 한 발치 좀 떨어져서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서로의 상황을 조금 더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둘이 딱 꽂혀서 우리 둘한테 직진하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 둘이 눈에 들어왔어. 마음에 들어왔어. 너무너무 어렵게 들어왔어. 이런 사람이 다시 들어올 거라 생각도 못했어. 너무 좋아. 그러나 주변 상황을 많이 살필 거예요.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왜냐면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지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불붙게 되는데, 이것도 그 지금 여기 카드 보이시죠? 장작이 여러 개가 쌓여가지고 불이 크게 붙었잖아요. 한번 탁 붙어버리고 일회성처럼 우리가 왜, 여러분 뭐라 그래, 성냥에 불 붙일 때 일회성으로 탁 붙이고 그냥 끄잖아요. 되게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딱 불을 붙이고 끄는데 이 장작은 어때요? 하나하나 붙이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큼지막한 장작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엄청 커다란 불을 화력을 내기까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장작을 쌓아야 되고 그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한 번에 안 붙을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 옆에서 살펴줘야 되고 불이 또 꺼지지는 않는지. 왜냐면 한 번 붙으면 어마무시한 화력이지만 그 전까지의 단계는 노력과 시간 정성이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나도 처음에는 되게 심사숙고하고 냉정하고 물러서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거리감이 있어 보이고 좀 그런 느낌이에요. 사색이나 고민도 있어 보이고 서로가. 그러나 서서히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쯤 만났다가 연락처만 교환하고 한동안 연락 안 하는 인연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리감이 있고 서로 오해를 했든 오해를 안 했든 어떤 관계든 간에 그냥 이게 연락처에만 두고서 그냥 이렇게 쭉 상황을 지켜보고 주변만 보고 이러고 지내고 있다가 해야 되는 문제가 다 해결되거나 아니면 또 어떤 거리 문제도 좀 해결되거나 이렇게 뭔가가 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되어 갈 때 그때쯤에는 서로가 주변 상황을 쭉 봤을 때 이때다 싶은 타이밍에 서로 마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마음이 서로가. 그래서 대단한 화력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저 깊은 바다, 깊은 심연의 어떤 느낌으로 두 분이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상태에서 서로를 만나고 아마 공적인 관계일 수도 있어요. 공적으로만 딱 일하고 끝나고 이런 관계인데도 나중에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때 너 그랬잖아. 그때 그랬잖아. 아닌 것 같더니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가 딱 풀리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여의치가 않았구나. 이거 오해도 풀리고 그러면서 더 깊어지죠. 왜냐? 보통 이게 쉽게 만난 사이가 아니잖아요. 두 분이. 여러분의 상황도 상대방의 상황도 깊단 말이에요. 문제도 있고, 직면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상황도 좀 해결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고민하고 고심 끝에 뭔가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침체기, 연애 관계나 인간관계나 직업적인 부분이나 상대나 나나 그런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주게 되는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진짜 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다음 연애를 물어보실 때 지윤이 그냥 좋은 연애 그냥 재밌게 그냥 뭐 나오나 들으러 왔어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분들은 이 카드가 괜히 나온 건 아닐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이번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너무 급하게 뭔가 이 다음 연애, 빨리 연애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강박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은 조금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셔도 돼요. 뭐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러셔도 다 이해하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빨리 해야 돼요. 이렇게만 결론이 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짝은 나도 이런 과정을 겪는 것처럼 상대도 이런 과정을 겪다가 우리가 만나는 거라서 의미 없이 이 긴 시간을 보내다가 서로 알아보는 게 아닐 거예요. 분명한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이 나를 만난다는 거는 우리 두 사람한테 큰 축복이고 이유가 분명히 있고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 덕분인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있거나 내가 얼마 전에 이별을 했다거나 내가 좀 요즘 들어 좀 무기력하고 뭐 연애도 뭐고 뭐 그냥 재미도 없고 뭐 아프고 뭐 기분도 다운되고 이랬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은요, 내가 내 짝을 알아보기 위한 시간이고 상대도 그 어느 상황에 있는 어느 장소에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 나를 만나기 위한 시간을 상대 나름대로도 지금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아마 본인 사업이나 좀 약간 관리직 요쪽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전반적으로 좀 피부도 하얗고 키가 크고 손도 발도 이렇게 길쭉길쭉하고 가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훤칠하고 시원시원한 느낌이에요. 약간 좀 이렇게 그 바디 라인 어떤 그 몸매나 이런 피지컬적인 부분도 좀 시원시원하고 길고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성별에 관련 없이 굉장히 좀 신비스러운 면도 있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도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호기심이 날 거라고 하니까 두 분의 이 성숙한 두 생명체가 만나 깊은 사랑을 하기까지 전 이 모든 과정을 응원할 거니까 여러분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가는데. 아셨죠?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분들 진짜 저기다. 두 분 되게 그냥 폴인 러브다. 폴인 러브야. 사랑에 빠진다. 벌써부터 제가 좀 미소를 지으면서 리딩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이나 여러분이나 있죠. 이 두 분은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세계관이 분명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세계관의 최강자들이 만난 느낌이고요. 두 분은 굉장히 좀 본인들의 직업적인 부분이 유독 바쁜 때, 바쁜 시기, 그리고 내가 또 내 매력이 상승되는 시기,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도 뭐 일적으로도 굉장히 바쁘고 막 이렇게 좀 순환이 잘 되는 시기에 일과 사랑을 다 잡을 수 있는 케이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사업가적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래요. 나나 상대방이나 사업가적 기질이 있고, 여러분의 직업은 이제 그때 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를 다니든 뭔가 어디에 소속돼서 내가 일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의 사업가적 기질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만큼 욕망 있고 야망 있고 약간 좀 한 존재감 하는 사람한테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람한테 끌리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좀 가득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유독 더 나와 이 케미가 잘 맞는다는 걸 서로가 끌어당기는 부분이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분명히 나와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어. 저 사람 좀 캐릭터 하네? 이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면 여러분이 잘 안 꽂혀요,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은 타고나기를 좀 사랑받고 사랑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라고 좀 느껴지고 있고요. 지금 이 카드들을 봐도 지금 사랑이 넘쳐 흐르지 않나요? 컬러 카드까지 합쳐져서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어쨌든 여하튼 자, 상대방을 좀 보자면 두 분 케미 굉장히 좋고 일도 사업도 두 분이 만나면서 더 잘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고백을 할 수 있는 흐름이지만 이 사귀기까지 내가 상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적극적이고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직진이야. 뭐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대 어때요? 상대방도 어차피 내가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나를 마음에 든다고 저렇게 자연스럽고 귀엽고 표현해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 막 밀당하려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밀당 싫죠. 저는 개인적으로 밀당을 진짜 싫어요. 밀당을 싫어하고 밀당을 못하기도 하고,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하는 거지, 안 좋아하는데 옆에 막 두거나 이런 것도 못하고. 아무튼 그래서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다. 근데 두 분이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가 짝꿍이 만났다 이러면서 너무 좋은 거고, 제가 지금 리딩하면서 약간 이렇게 기대에 지금 약간 부풀어 있는 목소리 들리세요? 이 텐션이에요. 이 커플, 3번 분들 커플. 미래에 여러분이 만날 다음 연애 상대의 두 분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텐션이 높아지게 만드는 커플이라고요. 리딩을 할 때 차분하게 되는 리딩이 있고, 막 나도 모르게 들뜨는 리딩이 있고, 좀 정적이지만 단호하게 되는 리딩이 있고 다르거든요. 저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요. 리딩을 할 때 전체적인 분위기와 제가 올라가는 텐션이나 감정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카드 하나하나의 캐릭터 굉장히 존재감이 세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 사람 굉장히 유능해요. 능력 있고요. 금전적으로 사업적으로도 제가 자꾸 상대방 쪽에 사업가적 기질이 나온다고, 이게 아무리 카드의 해석, 키워드도 키워드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도 이 사람이 그냥 범상치 않은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되게 독특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무나 잘 안 하는 느낌. 그리고 쉽게 진입장벽이 쉬워서 뭐 도전하고 뭐 들어가고 이거는 쉽다 그래도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거나, 뭐 진짜 소수의 사람들만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거나,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이다, 독특한 일이다, 이렇다 그래서 뭐 연예인이요?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어느 연구원에, 어느 연구소의 연구원, 약간 요런 느낌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의대 그 안에서도, 전공의 안에서도 굉장히 요즘 들어 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렇게 지원하는 게 좀 추세가 떨어지고 있는 과에 있는, 그걸 전공한 의사라거나,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나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거나. 그러니까 뭔가 직업군 자체는 평범할 수 있어도, 이 직업 명칭 자체는 평범할 수가 있어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상대방이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좀 튄다 그래야 되나? 그 메리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적인 메리트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연예인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직업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특별하다. 메리트가 있다. 메리트가 특별하다기보단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여러분 굉장히 온화한 성격이에요. 낙천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방의 외적인 이상형을
150%, 170%, 200%, 280%까지도 충족을 시켜준다 그래요.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상대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고 나에게 사랑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성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어떻게 만날지를 좀 보는 카드에서 일과 사랑을 다 잡는다라는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전 두 분이 공적으로 만난 사이에서 사적으로 발전하는 관계도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꼭 공적이라 그래서 사내 연애만 공적은 아닙니다. 아시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어디 가서 뭐 티켓을 끊거나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만났거나 어떤 카페에 갔거나 음식점에 갔거나 내가 어느 작품을 보러 전시회에 갔거나 그런 뭐 작가와의 만남을 가거나 뭐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 다양한 곳에서 혹은 뭐 내가 아는 누군가가 뭐 연결시켜준 어떤 곳에 일을 하러 갔다가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뭔가를 좀 배우려고 보려고 이렇게 좀 갔다가 방문한 곳에서 만나거나 약간 공적으로 얽혀 있지만 이게 꼭 사내 연애만에서만 해당하는 건 아니니까 공적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꼭 회사 안에서만 만나야 공적이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회사 밖에서도 내가 회사 관련돼서 혹은 내 일, 내 업, 내 직업, 내 꿈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꿈과 이런 걸 아니라 취미로 배웠다 그래도 취미로 어디 가서 학원 가서 배울 때 학원 선생님이 나하고 사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인 거고 여러분은 상대를 보면서 굉장히 매력을 느낄 거예요. 왜? 저 사람의 진짜 이 사람이 굉장히 독특해요, 여러분. 직업적인 메리트도 있지만 이제 딱 봤을 때 분위기 자체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한테 끌리기 때문에 상대를 봤을 때 완전 내 스타일이다. 내 캐릭터야. 내가 원하는 캐릭터야. 이런 느낌이 들 거고요. 상대방은 웃음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성격이에요. 불의 힘을 갖고 있거나 불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하고 열정 있는 그 불의 기운, 불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흙의 에너지 또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약간 쇠, 약간 그러니까 좀 금의 기운도 차가운 쇠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불과 만나서 좀 따뜻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따뜻한 느낌이에요. 따뜻하고 이 무겁지만 따뜻한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확 날아가 버리는 불씨가 그냥 확 튀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따뜻함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뜨거울 만치 따뜻한 그런 느낌이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웃고 쾌활해요. 성격 자체가 낙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자신감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서로를 만나게 되고 그걸 또 여러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여러분은 상대방한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거고요. 상대방의 자신감이나 열정에 반해서 여러분이 상대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느낄 거고 그건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도 여러분 말했죠. 제가 여러분 사업가적 기질이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날 때 당시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든 아니든 뭐든 상관없이 기질 자체가 사업가적 기질이에요. 상대가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의 사업가적 기질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저 사람도 굉장히 캐릭터가 독특하다. 캐릭터 하겠다. 뭐라도 하겠다. 이런 약간 느낌. 그러면서도 굉장히 사랑스러워. 그리고 행복해. 같이 있으면 대화 되게 재밌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상대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사함의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는 사랑으로 연결되는 시점에 감사함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사적으로만 소개팅을 해갖고 물론 소개팅해서 서로 만나가지고 막 이런저런 거 하면서 이렇게 배리어 같은 거 할 때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감사함일 수 있겠지만 감사함이 키워드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루트에 감사함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같이 나온 카드들을 봤을 때 상대와 내가 주고받는 게 확실한 관계 에이스 오브 펜타클도 나왔잖아요. 우리는 주고받을 수 있는 게 확실한 관계에서 발전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내가 여러분 좀 맑은 날, 좀 시원한 날 이런 시기에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하는 날이 아니라 봄이나 가을, 가을에서 겨울이 넘어가는 시점, 겨울에서 봄이 되는
봄 완전 딱 그 시원한 그런 느낌에서 시기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교육이나 상담, 뭐 힐러로서의 자격도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셔야 돼요. 상대방의 직업 같은 경우는 좀 폭이 넓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굉장히 밝아요, 두 사람. 그리고 화려해요. 상대방 자체가 좀 화려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막 지나치게 꾸미고 뭐하고 이게 좀 거부감이 들면 여러분 자체가 상대한테 호감을 안 느꼈겠죠? 호감을 느낀다는 건 뭐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나의 기준에서 괜찮은 정도의 화려함이다. 그 화려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함은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생긴 게 화려한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옷을 잘 입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그죠?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대방의 외적인 특징으로 화려하고 웃음기가 많고 장난기가 많은 스타일, 되게 웃음이 많고 낙천적인 스타일, 건강해 보이는 스타일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4번 분들 리딩 들어갈게요. 우리 4번 분들은 이 리딩 내가 먼저 질문부터 해야겠다. 4번 분들 이 리딩 왜 들어오셨어요? 오늘 이 주제. 진짜 너무너무너무 다음 연애 상대가 궁금해서? 아니면 그냥 맨날 보던 주제니까 그냥 클릭해서 여기 이제 지우님은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려고? 아니면 내 연인이 맞나 확인해 보려고? 아니면 연애 생각도 뭐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요. 그냥 레전드 찍으려고? 자, 왜 이걸 제가 먼저 여쭤봤냐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렇게 연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연애를 하고 있다 그래도 내가 연애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내 커플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커플이지만 내가 연애하고 있지만 다음 연애 그냥 보러 왔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연애가 딱히 그렇게 막 재밌거나 설레이게 하거나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클릭했을 수도 있고요. 내 연애가 꼭 불만족스럽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연애랑은 기운이 에너지 자체가 연애랑 딱 이렇게 맞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다음 연애 상대 볼 건데 지금 나의 무의식을 봤을 때에는 이 나오는 카드들과 컬러 카드와 이 조합을 봐도 여러분이 지금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균형을 찾고 싶어하는 시기라서 내가 지금 연애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연애에 있어서의 어떤 균형을 찾는 데에 집중할 뿐이지 연애 자체가 엄청 재밌다거나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람을 미친 듯이 만나러 다니고 막 그럴 만한 체력과 에너지와 막 그런 설레임으로 가득 찬 상태는 아니다. 솔로라고 하더라도. 약간 가라앉아 있는 상태, 균형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좀 이렇게 정신적이고 좀 철학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상태라서 여러분은 지금 당장은 연애에는 생각이 없다. 연애가 그렇게까지 막 즐겁고 이런 사람은 아니다. 지금은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 그래서 이제 오늘 리딩을 보러 온 건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제가 먼저 4번 분들한테 리딩 시작하기 전에 괜찮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연애가 그렇게 재미없는 데는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누군가는 그게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일, 내 취직 문제, 취업 문제, 사업 문제, 금전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한 환경적인 어떤 아니면 그 전 연애에 대한 어떤 이런 거라던가 여러 가지로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연애를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내가 맞나? 막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은 품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가셔도 여러분 만날 사람은 다 만나요.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상대방, 나와 다음 연애를 하게 될 상대방 특징을 좀 볼까요? 그냥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사람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약간 독신주의자 기질도 강해. 연애랑은 어울리지가 않는 사람이야. 자유분방한 거랑 독신주의자 성향이 강한 거랑은 다른데 둘 다 좀 사람 좀 그렇게 좀 짜증나게 하는 건 비슷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일 뿐 굉장히 좋은 점이 더 많았으니까 연애를 하는 거겠죠? 상대방은 굉장히 침착한 성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이상주의자고 어떤 깨달음, 철학, 뭐 이런 종교 쪽, 뭐 지식, 이렇게 분석하고 이러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충동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험이나 도전을 즐기는 자유분방파가 아니야.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달성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하나 성장해 나가는 스타일이고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분야의 전문가, 한 분야의 달인, 약간 장인 요런 느낌이에요. 그 분야를 정말 꾸준히 했던 왜 우리가 직업마다 일마다 369 이렇게 해가지고 3년에 한 번, 6년 차에 한 번, 9년 차에 한 번 이렇게 뭔가 권태로움이 온다고 하잖아요. 일적인 부분에서도 한 분야에 오래 있다 보면 그럴 때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걸 지나온 사람이라는 거죠. 딱 거기 머물러서 그만두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요즘 시대에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있고 뭐 아니면 본인 일을 이렇게 전문가로서 끝까지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이 사람이라면 가능해요. 상대방은 한 분야에 오랫동안 있거나 자기 일을 꾸준히 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남들이 잘 안 들여다보는 것을 볼 줄 알고 들여다볼 수 있고 직관적이고 통찰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 직업 자체에도 그런 게 좀 묻어 나오고요. 그래서 달인, 장인, 전문가, 포스 이런 게 좀 느껴져요. 직업이. 그리고 성격은 제가 말했죠. 모험적이지 않아요. 모험을 잘 안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강해서 독신주의자 성향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본인 방향만 잡히면 밀고 나가고 끈기 있게 한 사람만을 바라볼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인 거고 두 분이 어떻게 만나느냐 보면 약간 싸우다 정들 수도 있어요. 여러 케이스예요. 싸우다 정드는 케이스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서로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다가 왜 저래 이러면서 별로야 나 저 사람하고 경쟁 상대야. 경쟁 상대일 수도 있어요. 경쟁 상대라서 내가 저 사람하고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하는 느낌으로 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저 사람과 내가 경쟁하게 되는 일을 같이 하는 동료일 수도 있는 거고요. 동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사업차 만난 사람이라던가 뭐 진짜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느낌으로써 약간 어떤 그런 의견 차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느낌으로 서로가 서로의 이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뭔가 좀 본인들만의 이 철학이 강하니까 두 분이 뭔가 이렇게 좀 자기만의 어떤 이거를 지키려고 하면서 서로가 좀 팽팽하게 긴장해 있고 좀 이렇게 얘기도 좀 오가고 갈등이 좀 있고 이러다가 화해하고 뭐하고 막 이러면서 가까워지는 스타일 있죠. 두 분이 진짜 공적인 관계에서 발전할지 사적인 관계에서 발전할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두 분이 싸우다가 정들거나 경쟁하다가 정들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상대가 먼저 나한테 손을 내밀 거고요. 나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고백을 할 거고요. 나는 별로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때요? 저 여자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바깥을 보고 있죠. 비가 막 내리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나도. 왜냐면 나도 내가 주변에 어울리는 친구들이 많이 없거든? 이 시기에, 뭐 여러분이 지금도 그럴진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시기에 상대방을 만날 시기에 유독 외롭고 공허하고 진짜 나 혼자구나, 이 세상 나 혼자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시기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어차피 나는 힐링할 때도 혼자 음악 듣고 힐링하는 거 좋아하고 혼자 생각하고 사색에 빠져서
좀 생각하면서 풀어내고 이러는 걸 좋아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러나 이게 좀 지나치면 약간 우울해질 수가 있거든요. 약간 부정적이거나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생명력이 없거나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거나 타인과 세상으로부터 고립될 때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대는 나나 약간 이게 약간 고립이라는 단어랑 그렇게 멀지 않아. 한 끗 차이야. 내 인생에서 밝을 땐 막 밝지만 고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아주 가깝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둘이 서로 미운정이 들어버리는 거죠. 드는 거예요. 상대도 나한테 손을 먼저 내밉니다. 그러고 나는 당장 받아주지 않고 좀 이렇게 시간 지내고 있다가도 내가 어느 날 생각해요. 아, 저 사람만한 사람이 없구나. 그냥 그런 느낌. 우리가 한번 싸웠다가 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커플일 수도 있어. 어찌 됐건 그 뭐 어떤 것을 막론하고는 여러분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시점이 와요. 되게 길게. 아, 저 사람만한 사람이 없기도 하다. 아, 좀 그렇지만 뭐 성격은 그렇지만 뭐 나랑 그때 그랬지만 안 맞았지만 근데 저 사람 참 진국인데. 왜냐면 진국인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여러분한테. 그러면서 여러분이 상대를 생각할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는 동안 두 분이 마음이 조금씩 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울해지거나 침울해지거나 약간 고독함을 느끼고 좀 고립되어 있거나 좀 이렇게 관계적으로도 소극적인 어떤 이 시기에 상대방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큰 지원군 그리고 든든한 이런 좀 멘토 같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조언도 해주고 멘토처럼 해주고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해주고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상대방이나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두 분이 처음에는 진짜 서로 별로 안 달가워할 거야. 내 스타일도 아니고 막 이러다가 막 얘기하고 지내고 소통하고 그러고 또 뭐 전혀 내 스타일 아니고 외모는 뭐 내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 사람은 완전히 내 연애의 어떤 옵션에도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확 떠난 여행에서 어느 날 어떤 출장 가는 길에 어느 날 혼자 있는 시간에 휴가를 내고 누워 있는 시간에 뭐 잠깐 내가 혼자 내 몸을 챙기면서 요양하는 시간에 그냥 휴일에 아니면 내가 일을 그만둔 때 이런 날에 생각나는 거죠. 아, 이 사람이구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전 두 분이 굉장히 진실된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커플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소수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이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고 결국 과묵하고 진지하고 재미가 없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굉장히 진실된 인간관계 그로 인한 진실된 커플 관계를 만들 것이다.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신뢰가 바탕인 거예요. 두 분은. 전 그래서 이 커플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네, 5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와, 우리 5번 분들은 컵 잔치다. 컵 카드가 되게 많이 나와 있네요. 자, 너무 좋은데? 5번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뭐 이거 그냥 카드만 보고 분위기만 봐도 그냥 좋게 느껴지시죠? 이 좋은 기분 가지고 리딩을 끝내도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자, 들어가 보면 상대방 같은 경우가 여러분, 내가 상대방과 이제 연애를 하게 될 때 상대방의 상황을 조금 제가 볼까요? 이 사람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고 여하튼 상대는 마음 안에 누군가를 품고 있다. 근데 그건 이제 내가 모른다고 나와요. 내가 모르는 거야.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사람만이 알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직진을 하게 되는 모습이죠. 컵 기사로 변하죠. 마음을 두고 있다가 나에게 마음을 갖고 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누구한테 있었다? 나한테 있었다. 네. 나한테 마음이 있다가 가지고 온다. 혼자만 보고 있다가 아니야. 나 방향 돌려서 갈래. 마음 표현하는 쪽으로 할래.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거고, 이게 개인 리딩은 아니다 보니까 제너럴한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의 더 예시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누구가 마음에 있다가 그 사람 그냥 안 좋아하기로 한 거예요. 아, 아니? 근데 나 저 사람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을 보는데 아, 이 여자다, 이 남자다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으로 방향을 돌려 완전히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던 시기에는 이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오늘은 이건 어떤 개인의 리딩은 아니니까 함부로 남을 좋아한다, 나를 좋아하고 있다, 이게 나올 순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누군가에게 품고 있는 상태다. 내가 될 수도 있고 상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꾼다. 근데 그 마음을 바꾸는 종착지, 마음을 어떻게 바꾼다? 표현하기로 바꾼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기로 바꾸는 그 방향성에 있는 사람은 나예요. 5번 분들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마음을 표현해 오는 것이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많아질 수 있다고는 나와요. 왜냐면 이 사람하고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상대와 내가 알고 지낸 사이에서 발전한다는 거죠. 우리는 맨 처음에 소개팅으로 만났든 뭐 알던 사람 통해서 만났든 내가 뭐 어떤 자리에 나가서 이 사람 알게 되든 상관없어요. 일하다 알게 되든 상관없고 친구에서 발전하는 케이스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지만 어찌됐건 알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그날 만난 날 우리 연인합시다, 이게 아니라 충분히 알고 지낸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무의식에 지금 컵 3번이 나와 있잖아요. 나 얘랑 친한데, 나 되게 그냥 재밌고 유쾌하고 이런데, 근데 이게 약간 고민이 된다. 왜 생각이 많아지고, 왜 비밀스러운 여사제 카드가 나와 있고, 왜 그런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와 내가 알고 지낸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기까지 우리 이렇게 친하고 좋고 이랬는데, 이 관계를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함부로 뭔가 누설하면 안 되는 진짜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게 아니라면 내가 상대와 함부로 이렇게 만나고 있다, 우리 이렇게 좀 나 얘한테 고백받았어, 이런 거를 말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진 다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 같이 아는 사이에서 발전된 케이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개팅으로 만나가지고 될 확률은 조금 적어요. 소개팅 아닌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친구에서 발전됐거나 뭐 연락처만 주고받고 있다가 몇 번 만나다가 발전하게 되는 케이스도 가능하죠. 왜냐? 그 주변에 얽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거나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공식화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게 누구냐면 상대가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5번 분들이. 그리고 그게 아니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는 다른 누군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으로 마음을 바꿀까 고민하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사귀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이건 어떤 한 케이스를 그냥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 지금 카드를 보면 여러분 두 분이 마음은 확실히 표현해요. 상대가. 이 상대의 외적인 이미지만 봐도 상대가 굉장히 괜찮고 호감 있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약간 시니컬한 느낌이라면 상대는 굉장히 밝고 좀 쾌활한 이미지고 순둥순둥 순두부 같은 이미지예요. 약간 부드럽게 생기고 착한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인상이고 피부도 하얗고 순하게 생기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무섭지 않은 스타일. 그러니까 외모가 차갑거나 냉정하거나 냉미녀 이런 느낌보단 되게 하얗고 보고 있으면 되게 밝고 빛나고 와, 환하다, 우와, 막 이렇게 좀 되게 막
그냥 깨끗하고 이런 맑은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외모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분위기 자체는 조금 다를 수 있고, 여러분이 상대방보다 조금 나이가 실제로 상대방보다 연상이라거나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이 상대방보다 외모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조금 더 세련됐거나 조금 더 이렇게 섹시한 스타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대방보다 외모적인 느낌은.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의 그런 모습에 굉장히 반한다. 여러분의 카리스마, 섹시함, 그러나 여러분이 상대방과 친하지만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이 아우라가 있어요. 고독해 보이고 약간 말 안 해 보이고 신비스러워 보이고 품위를 지키려고 하고 절제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신비스러움을 줄 수가 있다. 양면성을 조금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성격상 상대방에게 그냥 단순히 친한 어떤 이런 느낌보단 조금 더 한 단계 위, 혹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나한테 완전히 반했어요, 여러분. 상대가 나한테 완전히 반해서 다가오는 거라 여러분만 받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두 분 지금 그 카드 이거 리딩하다 보니까 이 컬러 카드까지 보면 여러분, 이 컬러 카드가 뭐냐면은 이게 되게 복잡한 상황일 때 나와요. 약간, 그러니까 뭐 일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뭐 장애물이 있다거나, 뭐 인간관계에 소통이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일이 뭐 취소되거나, 뭐 흐름이 끊기거나 불규칙적이라거나, 뭐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한다거나, 약간 어떤 머리 복잡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이렇게 좀 나오는 카드인데,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하는 리딩하고 같이 나오잖아. 상대가 나 좋아하는데 복잡할 게 뭐 있어? 장애물이 뭐 있어? 여사제 카드랑 같이 보시라는 거죠. 두 분이 만나게 돼요. 근데 두 분은 내가 봤을 때 초창기에, 그러니까 나중엔 공식화 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 뽑은 썸네일 카드도 보면 포브 완드 카드잖아요. 안정적인 관계로 갈 수는 있지만 그 초창기에는 상대가 나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을 표현할 거고, 너무 좋으니까 본인은 나도 복잡한 상태에서 이 마음을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내 마음도 복잡할 거야. 왜? 장애물이 있잖아. 이 장애물이 뭘까요? 관계적인 장애물일 거예요. 주변 사람한테 알리지 못해야 되는, 알릴 수 없는, 쉽게 말하고 다닐 수 없는 어떤 사이라거나, 내 처지가 그렇다거나, 진짜 상대방 상황이 그렇다거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다거나,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좋게만 지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사귀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거라 이걸 극복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 상황을 극복한대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 거예요. 뭐 더할 나위 있겠습니까? 사랑이 또 사랑마다 또 그 성질과 갖고 있는 상황이 또 다른 거니까, 그쵸? 그래서 5번 분들은 드라마 같은 사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땐 약간, 야, 이게 드라마지 뭐냐, 이런 느낌으로 기승전결이 딱 있는, 결말까지 딱 있어버리는 이런 상황, 드라마틱한 어떤 이런 사랑을 하게 되실 것 같고, 여러분들 그냥 즐기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다고 여러분이 이 사람 마음 안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이 사람도 완전히 사랑에 빠져서 계속 폴인러브로 다가오는데, 직진하는데 여러분 이거 안 받아줄 수도 없고, 여러분도 마음이 가요. 두 분 너무 대화 되게 잘 통한다고 나오거든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하고 잘 한번 지내보시고, 실제로 진짜 이렇게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항상 아시죠? 지유앤타로의 댓글 인증창 여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5번 분들.